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마지막 하나는 로봇 AI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출액은 기본이고요. 그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지금 현재는 안 날 수도 있지만 미래에 날 수 있는 기업이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매출액이 계속 증대되는 기업은 미래에서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개인분들이 종잣돈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면 이제 두 분은 좀 어떻게 지금 이 시기에는 분산 투자를 몇 군데 뭐 어떤 섹터에 좀 투자하면 좋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원래 주식쟁이라서 이제 주식 투자만 거의 20여 년을 해왔다 보니까 뭐 당연히 주식을 추천하죠. 근데 그 대신 이제 5천만 원 가지고 사실 분산 투자한다는 게 사실 너무 제가 투자에 성공한 비법은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었거든요. 선택과 집중이었는데 뭘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중요하지 이걸 여기 뭐 분산 투자한다는 건 사실 5천만 원 가지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증대하겠습니다. 바로 1억으로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러잖아요.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1억 정도까지는 내가 평생에 한 종목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한 종목을 잘 골라서 사는 게 평생이 좋다. 내가 10종목까지 산다 생각으로 그중에 내가 10번밖에 기회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한 개를 잘 골라라. 한 개는 너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위험한데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골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혹시 어떤 쪽에 그러면 힌트 조금만 주고 가셔야죠. 그거는 어떤 쪽에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잘 찾아보면 지금 현재에도 매출액 성장, 이익 성장 나고 앞으로 커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출액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고 지금 현재도 자산가치 있고 PER 배수도 낮고 이런 회사들이 지금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자기들 알아서 공부를 하고 이게 더 갈 종목인가?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산업 여건이 되나? 그런 것들을 골라서 투자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산업에 대한 공부 아니면은 뭐 그 종목에 대한 공부. 나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종목에 대한 깊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산업에 대해서 또 안 볼 때도 많이 있어요. 그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 종목을 하다 보면 이 종목은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고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본인이 공부를 해서 내가 이거는 내 인생의 이재성분과도 가지고 한번 불려보겠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집 살 때는 온데 다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 대신에 이게 역세권이 될 건지 앞으로 개발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따져서 투자를 한 못해 내 집 산다 생각을 하고 돌아다니시라 생각을 해요. 매출액이 증대되는 게 중요한 건가요? 영업이익이 증대되는 게 둘 중에 저는 매출액은 기본이고요. 그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지금 현재는 안 날 수도 있지만 미래에 날 수 있는 기업이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매출액이 계속 증대되는 기업은 미래에서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매출액이 증대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럼 궁금한 게 매출액이 높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는데 퍼가 좀 낮아요. 그런 기업은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좀 오르긴 하나요? 당연히 오르죠. 제가 예전에 뭐 엄청나게 회사가 낮았어요. PER도 낮았고 수익도 낮은데 시총은 엄청 작았어요. 근데 이게 시총이 작으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익이 나니까 그 시총만큼 나더라는 거죠. 혹시 지금 없는 종목인가요? 지금도 그 회사가 10배, 20배 올라 있어요. 내가 샀는 지금 종목 가지고 계시고. 아니 지금 안 가지고 있죠. 그럼 혹시 종목명 지금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편하게. 없으시니까. 대성미생물이라고. 지금 최근에 상한가도 몇 번 쳤을 거예요. 관련해가지고. 동물 바이러스가 제가 구제역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테마도 있고, 재료도 있고, 모두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미리 선점하고 있다가, 그런 이익이 또 나고, 회사가 뭐 개선도 되고, 재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골라서 사죠. 옛날에 내가 책에서 있다시피 뭐 대재수 심차 해가지고, 재료도 있어야 되고, 모든 여건을 다 갖춘 종목을 사는 거죠. 1억이 있다면 저는 뭐 강의를 할 때는 책에서 강조를 탑다운 그리고 분산 투자를 강조를 하니까 먼저 산업을 만약에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저는 이제 뭐 한 종목보다는 세 종목 그리고 좀 분산을 좀 더 하고 싶은 5종목 정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책에 쓰고 강의를 하는 스타일이 좀 다른 거죠. 저는 분산 투자 그리고 탑다운으로 산업. 근데 우리 배 대표님은 사실은 조금 종목을 워낙 집중적으로 연구하니까 집중 연구된 그 종목을 믿고 이렇게 사는. 그래서 저는 이제 탑다운으로 보니까 산업을 먼저 고르는 걸 저는 그 방식을 쓰고요. 그래서 세계 산업을 만약에 한다면 뭐 3,300만 원어치 세계 산업의 한 종목씩. 그래서 그 산업을 먼저 정하고 그 산업의 탑픽 종목을 정하는 이유는 사실은 올해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1, 2월 달에 AI나 로봇 그리고 1, 2, 3월 달 특히 마지막 3월 달에 2차 전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 웬만한 포트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로봇 AI 2차 전지에서 뭐 2배, 3배짜리 하나 갖고 있었으면 그 포트는 무조건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올해 또 느끼셨을 거고 그래서 세 개를 한다면 저는
오늘 많이 나왔던 최근 정말 좋아지고 있는 반도체, 여기서 좋아지고 있다는 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네. 주가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2차 전지는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더 조정을 받을지 다시 갈지. 근데 어찌 됐던 길게 본다면 하여가 2차 전지는 세계 안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마지막 하나는 로봇 AI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세 개의 산업,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 로봇 AI 산업은 그 특징이 명확하게 달라요. 반도체 소부장들 보면 정말 포가 5, 10 넘지 않는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의 특징은 재무제표가 워낙 좋다. 그리고 키워드로 재료 가치를 머금고 있는 애들을 찾고 싶다면 비메모리 반도체나 AI 반도체 아니면 엔비디아 관련 이런 걸 검색을 해보시면 재료 가치까지도 좋은 거고.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겠죠. 2차 전지 산업을 선택했을 때 내가 탑픽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에서는 기존 대장주로서 많이 오른 애들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소강 상태에 있던 애들로 갈 것이냐. 그거는 약간 개인의 성향일 것 같아요. 공격적이고 막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움직였던 그들이 더 좋을 것이고, 그냥 나는 좀 재무제표 잘 보고 아직 소외되어 있었지만 언젠가 올라갈 종목을 찾는 능력이 있다면 소외되어 있던 종목이 훨씬 안전적일 테니까 떨어질 부분이 없으니까 2차 전지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로봇하고 AI에서의 포인트는 가능하면 기술성장 기업부로 접근을 하세요. 저는 제약바이오나 로봇 AI 같은 완전 기술 성장주를 말씀드릴 땐 꼭 그거를 한정을 두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술 상장 기업부는 기술로 상장이 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연속 적자로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술 상장 기업부가 아닌 애들은 연속 적자가 관리 종목 또는 상장 폐지 가장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기술로 움직이는 애들은 기술 성장 기업부로 하내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한 종목 집중 투자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그 돈은 날리면 안 되니까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PBR이라든가 뭐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아까 좀 예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잘못 들었는데, 왜냐하면 대성미생물은 좀 시총이 좀 작아서, 근데 그거보다도 시총이 좀 크고 매출의 성장이, 이 성장이 그때는 매출 성장이 안 나는 기업이니까 그거는 차라리 제외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당시에 내가 매출의 성장이, 이익 성장이 났는데 약간 회사가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주가가 엄청 저평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말해주는 게 거의 다 팔았기 때문에 TCC 스틸이라고 있어요. 네네. TCC 스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석도 감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수석도 감판. 근데 보통 전 산업에 다 써요. 우리가 통조림 캔 이런 쓰는데, 하여튼 OER였고, PER도 0.2 이하였어요. 그렇게 엄청 낮았어요, 그 당시에. 엄청 낮았는데, 그 당시에 얘가 성광밴드처럼 밴드 산업에 진출하면서, 그 회사에서 돈을 엄청나게 날려먹고, 건물을 4억이 한 1,100억짜리 영등포에 있는 땅 다 매각하고 구조조정하고 그런 단계였어요. 근데 회사가 구조조정 하는 걸 또 보고, 그 전에 내가 탐방을 한번 갔다 왔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좀 척후병을 좀 보내놨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2008년도가 내가 처음 샀더라고. 그 다음 2012년도부터 사기 시작을 했다. 그 다음 2012년도부터 사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한 5년 정도를 샀더라고, 내가. 5년 정도 샀는데, 이게 오른 거는 최근에 다 올랐어요, 그러기는. 근데 그 매출액이 계속 성장하고 이익 성장이 지금은 그때 그 당시에 시총이 이익을 넘는 이익을 내고 있다고. 그런데 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매출액 성장, 이익 성장이 계속 나, 지금도 매출액 성장, 이익 성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남들은 그런 회사는 찾지를 못하잖아. 그 대신에 이제 요즘은 이제 PR 검색식이 다 있으니까 그 HD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 책 보고 막 찾고 이랬는데, 지금 검색식에서 찾아서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거죠. 매출액 성장, 이익 성장, 그 다음에 자산 가치 이런 걸 다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회사가 바로 안 갈 때가 많아요. 안 갈 때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테마를 불면서 매출액 성장, 이익 성장 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오를 때가 많아요. 이런 회사들은. 왜냐하면 세상에서 평가를, 왜냐하면 테마주를 쭉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이익이 나도 안 찾아보고, 그래서 내가 찾아보라는 게, 이런 회사들이 아직도 널려 있어요. 시장의 이슈는 받지는 있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 이슈가, 재료가 잘 찾아보면 그 테마에 엮일 수 있는 재료도, 여기도 2차 전지가 그 수석을 보면은 있었어요. 그 수석이라는 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케이스를 만드는, 그 니켈 도공학판을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원통용 거기에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그게 바람이 불면서, 2차 전지 바람이 불면서 그냥 순식간에 10배 이상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회사를 가지고 있다 보면 그 언젠가는
그 테마와 붙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배당받고 있다 보면 기회는 온다는 거죠. 물론 빨리 오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성장, 이익 성장, 그다음에 자산 가치를 충분히 보고 투자하면 그런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배 대표님이 말한 거에 제가 좀 여담으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TC스틸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우량한 종목을 산 건데, 이제 2차 전지의 테마에 편입되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강의할 때 가끔 쓰는 말이 있는데, 테마주 매매자들은 재료에 사서 재무제표에 팔고, 가치 투자자들은 재무제표에 사서 재료에 판다라는 말을 가끔 해요. 무슨 뜻이냐면, 가치 투자자분들은 재무제표를 열심히 분석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단계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 타이밍은 언제냐면, 지금처럼 TC스틸이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인데 샀지만 재료가 안 붙으면 계속 그 상태거든요. 접어주는 인기가 없기 때문에 접어준 거예요. 근데 그 접어주가 고퍼주로 되는 순간은 바로 인기를 끌 때, 테마에 편입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재무제표를 벌써 사서 테마에 편입되고 고점되면 파는 거고. 근데 이제 반대로 테마주 매매자들이 왜 재료에 사서 재무제표를 판다는 말을 하냐면, 보통 이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테마주 매매자들은. 그럼 이제 당연히 재료 때문에 사는 거죠. 재료 때문에, 그 좋은 재료 있구나 사요. 근데 이제 뭐 올라가고 이익 실현하면 되는데, 물림은 사실은 손절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렸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재무제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장기 투자를 해도 되나? 물렸으니까. 근데 대부분 부실해요, 테마주들은. 그러니까 이제 재무제표 별론데 하고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안 웃겼습니까? 아주 어르신 말씀 같아요. 꼭 필요한 말씀이었네.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되게 잘 만들어낸 말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적절한 말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이제 인터뷰가 거의 2시간 넘어가서 이제 끝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장 이제 벌써 이제 5월 말이잖아요. 6월 시장 투자 조언 한마디씩만 딱 주신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네. 2022년 6월이건, 2021년 6월이건, 2023년 6월이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게 주식시장이죠. 네. 우리가 뭐 아무도 모르는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확실히 아는 건 자기 자신의 실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6월에는 더 공부, 이렇게 김 작가 TV도 열심히 보면서 공부 더 열심히 하셔서, 제 시장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되게 좋게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한 만큼 수익 나는 장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뷰는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지수는 좋게 보고 있고, 산업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산업들 그렇게 강조드렸습니다. 네. 저도 한 20년 동안 주식 해오면서 너무 또 시장에 또 연연하거나 또 너무 그러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소원이 평생에 한번 주식 비워보는 게 소원인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다 수익 내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뭐 시장은 저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박스피라고 보여주고, 뭐 좀 올라가면 좀 줄였다가 내려가면 좀 다시 사고, 이런 전략으로 취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하여튼 주식은 좋은 주식 사서 결국 기다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주식 사서 기다리다 보면 좋은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 조합, 저희가 슈퍼개미 배지한 대표님과 이준영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조합은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딱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가슴이 갑자기 드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바뀌냐, 늘 이렇게 내 인생 뭔가 안 풀리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잖아요. 혹시 인생이 안 풀리는 분이 있다면, 뭐 정말 극악에 안 좋은 뭔가 재수가 만약에 없는 그런 케이스들을 제외하고, 그런 분들이 좀 어떻게 하면 인생이 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두 분 다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그런 조언을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가볍게 조언을 주신다면, 내 인생이 진짜 안 풀린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는 이미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북클럽도 운영하는데, 이번 달에 북클럽 도서였어요. 이미 종합 1위를 아마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이노의 가르침을, 제가 사실 책 선물 잘 안 하는데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 돈 주고 사야지 그 귀한 책을 뭐 굳이 선물합니까? 근데 저희 직원, 그래도 몇십 명 되는 직원 전체 다 한 권씩 다 살 정도로.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사실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세무사 시험을 보고 개업을 막 했을 때가 한 2005년, 6년이었어요. 지금부터 15년 전이죠. 그때 저는 사실 이미 주식으로 뭐 돈도 좀 많이 번 상태였고, 뭐 진짜 뭐 200~300억 정도 있을 정도였고, 그리고 또 세무사까지 타이틀도 얻었고, 저 인생 이제 편하게 살면 되는구나, 뭐 이제 뭐 하면서 살까, 뭐 맨날 놀러 다녀야지, 뭐 이러면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때였는데, 그때 이 세이노의 가르침 A4 한 장 정도의 글을 본 거예요. 그땐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야, 이렇게 좋은 글을 누가 썼어? 그리고 이제 그때 기준으로 그 카페에 들어가서, 제가 우리 유튜브에서 보여드렸는데, 그 프린트를 다 해서, 그게
한 150개 정도의 꼭지예요. 하나당 한 A4 두세 장이 되거든요. 그럼 거의 한 300~400페이지가 되죠. 그거를 다 인쇄를 해서 철에다 껴서 정말 밑줄을 쳐가면서 3번 정도는 다 읽었거든요. 그거 읽으면서 저의 결론은 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제 나이 50이 넘었지만 그 15년 전에 읽었던 그 세이노의 가르침은 아직도 집에 있거든요. 그 15년 전에 프린트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게. 근데 이번에 책으로 나와서 잘 팔려서 진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세이노 선생님을 당연히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저는 카페에서만 읽었던 그 기억이 굉장히 소중한 기억이었는데 그 책이 이번에 출판이 되고 그게 너무 많이 팔려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한 내용의 제목의 글이 있어요. 내 인생이 안 풀릴 때라는 제목이 그 단원이 그 책 안에 있습니다. 답이 있을 것이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저는 살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 책 보시고 열심히 사시면 인생이 바뀌실 것이고요. 그 책을 봤는데도 열심히 안 사신다면 제가 늘 말하는 욕심을 버리거나 노력을 하거나 해서 욕심을 버리고 사시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둘 다 얻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무사님은 실제 부자이신데 부자들도 추천하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세무사가 됐고 돈도 많은 상태였지만 꼭 인생이 돈이 다는 아니거든요. 인생의 자세 이런 게 아, 정말 열심히 사는 게 참 중요하구나를 그분의 글을 통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나는 뭔가 하는데 잘 안 풀리지? 세이노의 가르침을 한번 꼭 읽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보다 훨씬 큰 가르침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책 순위가 오늘 판매량이 더 훨씬 올라갈 것 같은 느낌. 원래 근데 잘 팔리는 책이니까. 근데 또 김작가 TV가 워낙 파워가 있으니까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퍼임 이준유 세무사님이 추천하는.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할 말이 어떤 없다. 답변을 할지 기대됩니다. 지금 굉장히 멋있게 얘기하면서 답은 내 안에 없고 그 책이 있다. 야, 아니 그럼 읽은 책 추천을 하면 되잖아. 읽은 책.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 이렇게 막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또 이게 보면 막 뜻대로 안 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럼 또 욕심을 부려서 안 되는 사람, 아니 진짜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되는 사람도 많이 봤죠. 맞아. 진짜 열심히 이게 진짜로 보면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발버둥. 근데 그거는 내가 열심히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근데 안 되는 사람도 그게 운명인 거죠. 그 운명 책 쓰셨다시피 그 운명을 가지죠. 근데 그래도 이 생에 살아다 보면 기회는 주더라고요. 한두 번, 세 번을 이렇게 주는데, 4주도 나 공부를 해봤는데, 4주도 돌아다가 보면, 공부해보면, 그 중에서도 10년에 한두 번이라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종희 세무사님 그런 것도 좋아하시고, 카드게임 같은 거 많이 해보셨죠? 그렇죠. 카드게임 같은 것도 해보다 보면, 고스톱 치든지 이렇게 보면, 근데 하루 종일 고스톱을 치는데도 내한테 패 한 번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맞아. 고스톱 쳐도. 패 안 들어올 때 있어요. 그거랑 인생 살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안 들어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내한테 기회가 안 들어올 때가. 그게 막 자리 바꾸고 가자. 야, 자리 좀 바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보면 하다가 배팅을 해가지고 다 날려 먹는 수가 많아요. 내가 욕심이 또 앞서거나. 근데 내가 수양이 안 되고 내가 때가 아닌데 사업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쳐가지고 사기를 당하는데 누구한테 그러니까 고인이든 빨리 일확천금을 노리고 고인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자산이 많이 감소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좀 더 내가 더 공부를 하고 내가 아까 평생에 내가 한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그걸 집 하나 사기 위해서 어느 정도를 인생의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때는 한번 온다는 거죠.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때가 언젠가는 온다는 거죠. 그때를 기다리다 보면 그래서 주식도 또 사실 제가 아까 TCC들 얘기했지만 아까 10년 걸렸어요. 12년도부터 샀으면 지금 몇 년이에요? 2023년이에요. 10년이 넘게 걸린다. 그러니까 그 좋은 종목을 사서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도 또 아니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참고내고 견디내고 하다 보면 그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이제 배지한 대표님의 말씀에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이제 방금 뉘앙스가 이제 세무사님한테 카드 좋아하시죠 하고 마지막에 그래서 전 재산 날려먹는 케이스 했다고 하셔서 굉장히 큰 금액으로 이제 사신다고 생각하실까봐 그게 아니라 이제 어차피 세무사님 주변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명절에 하는, 소소하게 하는 우리도 거고. 하잖아요 가끔씩. 저는 사실은 크게 한번 날려먹은 적은 그래요? 저기가 있습니다. 그건 책에도 써놨는데요. 네. 경마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경마. 거의 6개월 이상 빠졌었던 적이 있었고 그때는 완전히 대학생 시절 때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연히 그런 도박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대로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우리 계좌에도 빨간색 불빛이 한번 비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세이노의 가르침 책 한번 보신다면, 저도 제 주변에서 들을 때 늘 부자분들, 실제로 경제 자유를 달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추천한 데는 저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슈퍼금이 이정윤 세무사님, 배진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